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전 세계의 격변을 날카롭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과 국가 간 자원 및 관세 장벽이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정밀한 흐름을 역사적 지각 변동의 틀로 분석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맞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술 경쟁과 영토적 긴장 역시 과거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거대한 역사적 움직임들과 매우 닮은 운율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돋보기로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덕분인데요. 이와 더불어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과 민간 투자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세와 기술 드라이브의 본질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죠. 반도체와 에너지의 결합은 과거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깊은 탄광에 물을 퍼내기 위해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것이 다시 면직물 공장을 돌리는 동력이 되어 대전환을 이끌었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AI라는 강력한 두뇌를 구동하기 위해 SMR이라는 안전하고 조밀한 심장을 결합하려는 시도죠. 다만 최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보름 동안 총 71회의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기술이라도 대중의 신뢰와 안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지혜가 함께 가야만 이 3.2%의 성장 가도가 단기 과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국가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은 8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56을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 직후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제품의 50%의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연준에서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경고했습니다. 뜨거운 성장과 관세 전쟁이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1920년대 미국이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다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1930년에 극단적인 스무트-아울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던 역사적 악수와 매우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관세 장벽은 동맹국들의 보복을 부르고 글로벌 무역을 마비시켜 결국 대공황을 심화시켰죠. 현재 미국의 소비와 고용 지표는 튼튼해 보이지만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의 무역 전면전과 지정학적 불안은 잠잠해지던 원자재 가격과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앞의 지지율과 보호주의를 위해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는 결정은 미국의 고금리 터널을 더 길게 만들고 자국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자책골이 될 위험이 큽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GDP 4.7%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베이징 세계 로봇 대회에서 인간의 물리 법칙을 학습한 첨단 AI 기계팔과 군사기술의 민간 전환 성과인 스마트 외골격 등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방향이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기술 융합 전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세기 후반 독일이 선발주자였던 영국의 기계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학과 전기 등 실제 제조업 현장의 과학기술을 전방위적으로 융합해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공업 강국으로 우뚝 섰던 흐름과 판박이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컴퓨터 속 가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탄화규소 칩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의 AI를 즉각 이식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첨단 칩 장비 제재에 가로막히자 자국 내의 무한한 제조업 공급망과 내수 시장 자체를 거대한 시험장으로 사마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인데요. 무서운 속도로 실용기술의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는 중국식 디지털 대우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소비세 감세안에 따른 재정 불안으로 취임 후 최저인 50.2%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의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상 최대인 36조 6천억 엔에 달할 전망이며 참의원에서는 도쿄마빗이 가동할 부수도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중적인 위기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난에 대비해 오사카 등을 부수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가 권력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참근교대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 거점을 육성했던 생존 본능의 현대적 변주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뼈아픈 재정 구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재정 노선과 금리 상승 압박이 겹치면서 국채 이자로만 예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는 18세기 프랑스의 루이 16세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팽창시키고 국가 부채를 늘려가다 결국 재정 마비와 파국을 맞이했던 비극적인 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보 강화를 내세우는 다카이치 내각이 이 거대한 부채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최대 난제입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국제 유가도 상승세인데 이 위기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아랍 석유 수출국들이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감산과 수출 금지를 단행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1차 오일 쇼크의 불길한 메아리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목줄을 완전히 쥐고 흔들면서 캐나다의 제재 등 서방의 압박에 맞서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렀듯이 해협 봉쇄 압박이 현실화되어 물류 동맥이 막히면 전 세계가 간신히 진정시켜온 인플레이션의 고삐가 다시 풀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이 카드는 세계 경제의 화약골을 건드리는 가장 위험한 뇌관입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이반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주도하는 섬 지역의 고급 관광 단지 건설에 반대하여 에디 라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라밍고 혁명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7%로 견조한 편인데 이 심각한 내부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지표 이면에 가려진 환경 파괴와 주권 침해, 그리고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세기 후반 멕시코의 디아스 독재 정권이 외국 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대규모 자원 개발을 허용했으나 그 결실은 외국인과 소수 특권층만 독점하고 원주민들의 토지와 환경을 빼앗아 결국 멕시코 혁명으로 폭발했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알바니아 국민들은 자국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이 권력층의 부패와 결탁해 미국 정치인 가문의 사치스러운 놀이터로 변질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성장의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 혜택이 공정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기니 소식입니다. 수도 코나크리 외곽의 매립지 야산이 무너지며 최소 30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기니 정부는 미가공 금 수출을 전면 금지해 국내 정제를 의무화하고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인 제코 도입 계획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코나크리 매립지 참사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공공인프라와 안전투자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비극입니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런던의 비위생적인 빈민가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붕괴 사고들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극단적인 내부 취약성 속에서 기니 정부가 금 수출을 금지하고 단일통화 에코 탈퇴를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서구와 주변국에 자국의 부를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자원민족주의와 경제적 자립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자국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했던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인데요. IMF로부터 확장 신용 제도를 통해 4억 2,5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진짜 부인 금과 화폐 주권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첫째,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도쿄 등 수도권 일대가 약 5년 만에 강하게 흔들렸으며 부상자와 수도 간 파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둘째, 한국경제인협회는 K컬처의 지속 성장을 위해 내부 시스템 한계 등 3대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한국형 할리우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셋째, 중국 샤먼에서는 대만 학자들과 함께 민남 서원 문화의 계승을 통해 양안이 공유하는 정신적 고향을 찾는 문화 교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단신들은 무형의 방벽을 넘어서려는 각국의 사투를 보여줍니다. 일본 수도권의 지진은 앞서 언급한 부수도 설치라는 행정망 분산 정책이 단순한 가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K컬처의 병목 현상 극복과 한국형 할리우드 제안은 과거 프랑스가 문화적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부 주도로 문화 예외 장벽을 세우고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해 자국 예술을 지켜낸 것처럼 민관 협동의 전폭적 지원 체계가 절실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서원 문화 교류는 거친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역사와 학문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분모를 도구 삼아 대만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작가님,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한 줄 평은 위기는 늘 과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대립, 그리고 자원민족주의는 모두 인류가 과거에 깊이 알았던 병증들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대비하는 지혜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역사의 지혜를 통해 오늘을 읽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이정표 삼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활기차고 성취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